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지은이 설민석, 출판사는 세계사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신기록 유산 등재 기준 2077책으로 이루어진 기록물입니다. 한 권의 책 두께가 1.7cm인데 이것을 차례로 확 쌓아 올리면 무려 아파트 12층 높이가 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전부 다 읽으려면 하루 100쪽씩 읽어도 4년 3개월이란 긴 시간이 흐른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한 정확성이 요구되지요. 그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럼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기록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다른 나라에도 실록과 같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의 실록은 주로 왕실에서 일어난 정치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조선왕조실록은 민초들의 다양한 삶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생존했을 때 만들어지지 않고 승하하고 난 뒤에 편찬이 시작되죠. 조선시대 때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관청을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춘추관이라고 불러요. 임금이 승하하면 춘추관에서는 실록 편찬을 위한 임시관청이 실록청을 만들고 이곳에서 사초, 성정원 일기, 시정기, 상서문, 개인 문집 등과 같은 여러 자료를 모았어요. 성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성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수와 왕명의 전달 등을 정리해서 기록한 일기이고요. 사초는 사관이 임금이 말할 때 기침하고 화낼 때 심지어 화내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 옆에서 속기한 걸 다시 정리한 기록이랍니다. 또 시정기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 선비부터 재상까지 왕에게 간언했던 상소문도 포함되고요. 그런 다음 실록청에서는 역대 선왕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 함께 의논합니다. 그렇게 뺄 것은 빼고 더 넣을 것은 넣어서 종합 편집에 만든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이승계 일파가 실권을 장악했지만 바로 새 국가가 건국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정몽주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몽주는 정도전과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심지어 이승계의 위화도 해군을 찬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돌연 정몽주가 이승계의 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고려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신세계를 만들고 왕시에서 이시로 바꾸는 역성혁명을 하자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정몽주는 우리는 사대부이므로 역성혁명은 있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것은 고려에 대한 배신이고 의리 없는 처사란 거지요. 따라서 고려를 유지하는 스네스 개혁을 진행하자는 게 정몽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정몽주를 옹건파 사대부라고 하고 정도전을 급진파 사대부라고 불러요. 처음엔 의견 차이가 났을 뿐이었지만 나중엔 서로 군사를 가지고 대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라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계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때 정몽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이승계와 뜻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친구이므로 친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병문안을 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승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각각의 왕마다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이 달랐지요. 조선의 역사는 찬란하게 빛나기도 했지만 처참하게 일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건 그런 것들을 배우고 반면교사 삼아 지금을 잘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임금이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순간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런 점에서 고종은 근대화로 나아가야 할 결정적 순간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이후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게 모두 고종 탓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나라의 리더인 고종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임금의 존재는 무거운 지존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백성들이 직접 왕을 뽑을 권리가 없던 시대라는 거죠. 모든 왕의 성이 이신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조선은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 많이 계승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운 좋게 애민군주를 만나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운 나쁘게 무능한 왕을 만나면 외척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일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관리 역시 백성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아닌 과거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 뽑았잖아요. 그러니 조선의 관리들이 공부를 잘했을지 몰라도 그들 모두가 백성을 사랑하고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매년마다 꽃은 비슷하나 매년마다 사람들은 다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당나라 시인 류희이의 말처럼 그냥 사람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종과 같은 어진 리더, 참된 일꾼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소중한 투표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산군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설민석 강사의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